안녕하십니까. 헤어 강사 송은영입니다. 자, 오늘 처음 시간인데요. 앞으로 1강서부터 25강까지 저와 함께 헤어 필기 총정리를 하면서 미용 개론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실 건데요. 헤어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필기 시험과 일단 실기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은 저와 함께 1강부터 25강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실기는 이제 각자 다니시는 학원이나 동영상이나 어떤 학교에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합격의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필기는요, 총 60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36개 이상만 맞으면 60점으로 합격입니다. 근데 무조건 36개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저희 학원이나 저희 학교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오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50점대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하셔서 붙어서 오시는데 점수가 막 70점, 80점대에 많이 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꼭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빨리 붙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얼마나 더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에 따라서 합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실기를 준비하시면서 필기시험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필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와 함께 미용 이론과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 피부학, 소독학, 공중위생 법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실 건데요. 미용 이론은 10가지, 자, 미용 개론서부터 메이크업까지 10가지에 의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중보건학은 4개의 과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과목, 공중보건학, 질병관리, 그리고 가족 및 노인보건, 그리고 환경보건, 산업보건 및 식품위생과 영양보건 행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피부학이라는 것은 6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구조와 부속기관, 피부 유형, 그리고 피부의 영양, 피부 장애와 질환, 그리고 피부의 광선 및 화장품 개론, 그리고 화장품 종류와 작용이 좀 많아서 2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소독학은 2개의 광으로 나눠져서 소독의 정의 및 소독법의 분류, 그다음 미생물의 종류, 그리고 공중위생법규도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3강에 걸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미용 개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용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용이란 물리적, 화학적 기교를 동원하여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미용이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데요. 거기 미용사의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자, 미용사의 업무 범위는 퍼머넌트 웨이브,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 모양 내기,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의 염색, 머리 감기, 그리고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까지가 미용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작년까지는 여기에 네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2015년부터는 네일 자격증이 분리가 된 이유로 미용사의 업무 범위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하고요. 자, 미용의 특수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용의 특수성에는 의사표현의 제한, 소재 선정의 제한, 시간적인 제한, 소재의 변화에 따른 영향, 그리고 부용예술로서의 제한이 따릅니다. 자, 먼저 의사표현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보다 고객의 생각을 먼저 존중하고 반영해야 되겠죠. 미용사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굉장히 실력이 월등하다 할지라도 고객과의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그것도 고객이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제한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생각을 같이 조율하여서 존중해서 반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소재 선정의 제한. 자, 이거는 고객의 신체 일부가 미용의 소재이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 자, 제한된 시간대에 작업을 해야겠죠. 머리 시술 커트하러 왔는데 막 3시간, 4시간씩 커트하고 질감 처리하고 막 이러면 고객이
오지는 않겠죠, 다음부터는. 자, 4번 소재의 변화에 따른 영향. 그날 입고 온 고객의 복장 그리고 표정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미적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고요. 고객이 어떤 목적으로 머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선정하셔야 되겠죠. 어디 파티에 가야 되는데 막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내려서 별로 단정하지 못하게 머리를 치장한다거나 아니면 조용히 선을 보러 가거나 어떤 상견례 자리를 가야 되는데 머리를 막 미스코리아처럼 풀어 헤친다고 하면 소재에 따라서 미적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는커녕 더 저하되겠죠. 자, 5번 부용 예술로서의 제한. 이거는 미용은 다양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술을 익히고 우수한 자질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용 시술 시의 유의사항이 또 있어요. 장소나 연령, 직업, 계절, 얼굴형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시술을 하게 되면 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용사는 충분한 기술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 상태의 시술이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용의 순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미용의 순서는 거의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소재를 정합니다. 그리고 구상을 하고 그 소재와 구상을 한 후에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작한 후에는 어떤 것이 보완해야 되는지 수정할 곳이 있는지를 따지는 보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소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재는 고객의 신체의 일부분으로 제한적이죠. 고객의 용모는 다들 개인차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 고객의 개성을 파악해서 개성미를 연출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재에 따른 게 정해졌으면 구상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또한 고객을 소재로 삼아서 특징을 살려야 되겠죠. 구상하기 전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여 견해차를 좁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파마를 하고 왔는데 뿌리 염색 해야 된다고 막 우겨서 시술자가 뿌리 염색을 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또 끝내야 돼서 미용사의 그런 기술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소재와 구상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작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구체적인 표현 단계로서 구상이 끝나면 바로 제작이 들어가는데 예술적 기술과 기교를 발휘하여 고객의 개성을 충분히 표현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하여 미적 조화미에 부족한 게 없는지 살피고 또한 어색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정이 끝나면 또한 고객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의 감독을 이끌어내야 그분이 다음에 또 재방문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단골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거기서 더 발전나면 우리의 목표는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할 때 단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단골 고객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단골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저희 집에 자주 오는 고객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떠한 게 마음에 안 들면 이 단골 고객은 언제든지 다른 미용실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 고객은요, 제가 조금의 실수, 조금 시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오늘은 저분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집에 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충성심을 보여주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어라 라는 게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용의 순서에 따라서 시술을 하시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어서 우리 고객님들을 단골 고객이 아닌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드시러야 좋은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고 돈도 버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올바른 작업 자세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작업 자세에는 작업 대상의 위치가 그 시술자의 심장 높이와 평행한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명시거리는요, 정상 시력의 사람에 있어서 안구에서 약 25cm 떨어지는 거리에 있는 게 좋고요. 미용 의자를 갖추고 실내의 조도를 밝게 하는데요. 올바른 자세로 있었을 때 75룩스가 유지하면 가장 좋고요. 정밀 작업을 필요로 할 때는 100루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샴푸 시의 작업 자세는 샴푸에서 발을 약 15.5cm, 그러니까 약 6인치 정도 벌리고 등을 곧게 펴서 바른 자세로 유지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의 배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자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한다고 앞에 막 초반에 힘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힘이 약해져서 막 힘이 없어서 힘이 이렇게 딱 약해진 걸 알면 고객도 딱 보면 아시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의 배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6번째로 미용사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보겠는데요. 자, 미용사는 손님이 만족할 수 있는 개성미를 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풍속이나 문화를 건전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과 가위 등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공중위생상 위생관리 및 안전유지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손님에 대한 예절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위해 기본 교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은 굉장히 월드라고 고난이의 기술을 발휘하는데 입에서는 반말이 나온다거나 고객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 감각, 인성을 위한 그런 교양을 갖추어서 고객과 잘 소통을 하여서 좋은 기술과 좋은 그런 실력을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부의 각부 명칭과 포인트 명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탑입니다. 저기 센터 포인트와 탑 포인트 중간을 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자, 탑을 중심으로 하면 사이드죠. 그래서 축두부라고 하고 사이드라고도 합니다. 자, 4번 크라운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왕이 왕관을 쓸 때 이렇게 둘러지죠. 그래서 크라운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용도로는 두정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네이프는 목 위죠. 그래서 후두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두부, 축두부, 두정부, 후두부 아니면 탑, 사이드, 크라운, 네이프라고도 우리가 불려집니다. 자, 우리 두부 포인트의 명칭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시술을 할 때 커트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어떤 이제 시술을 할 때 두부 포인트 명칭은 알아두시는 게 기본입니다. 먼저 1번 이어 포인트, 귀 부분이겠죠? 자, 이어 포인트. 자, 센터 포인트는 이마의 가장 중앙인 부분을 센터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탑 포인트는요. 자, 눈과 사각형을 먼저 그립니다. 그랬을 때 가장 꼭지점에 있는 부분을 탑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 십자가를 그리고 다시 X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얼굴을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렸죠? 자, 그랬을 때 턱선과 대각선으로 딱 보이는 거를 바로 골덴 포인트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나눴을 때 뒤에 나오는 부분을 백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세요. 네이프 포인트. 목에서 가장 중앙. 후두부였죠? 자, 네이프에서 중앙을 네이프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센터 포인트와 우리 그 이어 포인트에 대해서 눈썹 꼬리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와 이어 포인트 중간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드 코너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사이드 코너 포인트 두 군데가 있죠? 이쪽에 반대 방향 있으면 이쪽 두 군데가 있는 거를 사이드 코너 포인트라고 하죠. 자, 10번 이어 백 포인트죠? 그럼 이어는 귀 뒤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어 백 포인트. 자, 11번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는요. 네이프 양쪽의 옆에 있습니다. 우리 목이 양쪽 옆에 있죠? 거기를 네이프 포인트의 양쪽 옆을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센터 탑 미디움 포인트는요. 센터와 탑 포인트의 가운데 미디움 이거를 12번 센터 탑 미디움 포인트. 그러면 탑 포인트와 우리 골든 포인트 중간을 골든 백 미디움 포인트라고 하죠. 자, 죄송합니다. 탑과 골든 포인트의 중앙을 탑 골든 미디움 포인트. 그다음에
골든 포인트와 포획 포인트 주강을 골덴 백 미디움 포인트 14번, 그리고 15번은 백 네이프, 여기 있죠? 백 포인트와 네이프의 중간, 그러면 백 네이프 미디움 포인트 15번. 그래서 두부의 포인트 명칭은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커트 시술, 염색 시술, 여러 가지 펌머 시술 같은데 두상을 알아야 우리가 어느 부분을 살리고 뭐 볼륨을 살린다, 볼륨을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두부의 명칭과 포인트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예상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의 특수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부용예술이다. 맞죠? 사상 표현이 제한되어 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제한된 시간에 제작해야 합니다. 맞죠? 자, 4번 미용사의 사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유예술이다. 자, 미용사의 사상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은 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되어 있는 부용예술이다. 이거는 1번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자유예술이 아니고 부용예술입니다. 자, 2번 미용 과정을 올바르게 열거한 것은, 자, 뭐죠? 소재, 확인, 그 다음에 구상, 그리고 제작, 그리고 보정. 답은 2번이지요. 자, 3번 미용 시술 시 작업 대상자와의 명시 거리와 실내 조명 밝기가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명시 거리는 뭐라 그랬죠? 25cm라고 그랬죠? 그리고 실내 조명 밝기는 75룩스.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 25cm 75룩스죠? 자, 정밀 작업을 한다고 하면 100룩스라고 했죠? 네, 외워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4번 미용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손거울을 내주어 만족을 느끼면 업무가 끝나는 것이다. 2번 제작 후 불충분한 곳이 없는가 재조사한다. 3번 다음 손님을 위해 손님에게 빚을 내주어 직접 정리하도록 한다. 4번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미용사는 긴장하며 종사한다. 자, 뭘까요? 좀 말이 이렇게 애매하죠? 자, 답은 2번입니다. 손거울을 내주어 만족을 뭐 느끼는 게 아니고, 봤을 때 재활을 한 후에 제작 후 불충분이 없는 곳이 있는가를 재조사하는 것이 미용사의 업무죠.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1강 미용 개론 첫 강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